최초의 SF 영화로 거론되며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했던 영화 달나라 여행은 1902년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영화였습니다. 리메르 형제가 영화를 처음 발명한 해가 1895년이었고 불과 7년 만에 시각적 효과가 넘치는 가장 강력한 오락영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제작비로는 1만 프랑, 현재 헐리우드 마블 영화만큼의 천문학적 영화 제작비가 들어간 SF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주선과 발사대, 달나라 탐험을 끝내고 바다로 귀환하는 장면들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지구로의 귀환 방법이 거의 변함없는 걸 보면 감독이자 제작자, 미술감독을 비롯한 작품의 모든 걸 책임졌던 조르주 멜리에스의 위대함에 경의를 보냅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해저 이말리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실베른의 원작 지구에서 달까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멜리에스가 직접 연기한 천문클럽 회장 바르벤 푸일리스 교수가 달 탐사 제안을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5명의 용감한 천문학자 노스트라다무스, 알코프리스바, 오메가, 미크론가스, 파라파라가무스는 이 놀라운 계획에 찬성합니다. 곧바로 총알 모양의 우주선과 우주로 쏠 수 있는 거대한 대포가 만들어지고 선원 복장을 한 젊은 여성들의 도움으로 우주선은 발사됩니다. 이때 현대 영화의 대표적 이미지로 유명한 달에 박힌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엔 줌이나 달리 같은 장치가 없어 달 분장을 한 배우가 직접 카메라 앞쪽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달에 안전하게 착륙한 천문학자들은 달에서 지구가 솟아오르는 경이로운 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정에 지쳐 담요를 풀고 잠을 잡니다. 이때 혜성이 지나가고 북두칠성과 달의 여신 피비가 초성달 그네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피비는 천문학자들을 깨우기 위해 눈을 내립니다. 그들은 눈을 피해 은신처를 찾아 어느 동굴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셀레나이트라는 곤충 모양의 외계인과 마주칩니다. 천문학자와 셀레나이트 간의 격투가 벌어지고 외계인들은 끝도 없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들은 외계 종족의 왕국에 잡혀가지만 극적으로 탈출해 지구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탈출 때 셀레나이트 하나가 우주선에 붙어 따라옵니다.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 천문학자들은 외계종족 셀레나이트를 구경시키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선, 미지의 세계, 외계인 같은 놀라운 상상력은 SF 장르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제시했고 지금의 SF 장르의 간섭을 확립했습니다.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의 리메르 형제가 파리의 그랑카페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상영하던 역사적인 날, 그랑카페의 첫 번째 관객 중에는 영화 기술의 발전과 영화 미술에 큰 영향을 끼칠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르주 멜리에스였습니다. 영화 탄생 이듬해인 1896년 멜리에스는 최초의 영화 제작 프로덕션인 스타필름을 세우고 1897년에는 최초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인 몽트레유 스튜디오를 세웁니다. 멜리에스는 달나라 여행을 통해 유통과 배급에 있어서도 큰 혁신을 이루었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프린트된 필름을 판매하기 시작해 현대 영화 산업의 기본 구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달나라 여행은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크게 흥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이 유럽에서의 흥행 소식을 듣고는 몰래 필름을 빼돌려 그의 영화사에서 직접 프린트를 복제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큰 타격을 입고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그의 친형인 가스통 멜리에스를 미국에 파견해 스타필름 지사를 세워 직접 영화를 배급하는 최초의 직배 시스템을 만듭니다. 당시 달나라 여행의 불법 복제가 얼마나 심했던지 미국에 파견된 가스통 멜리에스는 우리는 두 번 말하지 않는다, 바로 행동한다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영화를 예술로 인지한 최초의 영화 제작자이며 영화 언어의 발명가였으며 현대 영화 미술의 근원을 이루는 프로덕션 디자인을 개척해 프로덕션 스케치와 스토리보드를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그가 파리에서 오페라를 촬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카메라가 멈춰 우연히 발견한 스톱모션 기법을 비롯해 이중 노출, 페이드, 디졸브, 고속 촬영, 저속 촬영 같은 촬영 기법들을 발견하여 영화의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멜리에스는 그만의 독특한 몇 가지 방법을 영화 미술에 시도하는데 첫째는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흑백의 농담으로 원근감을 살린 세트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흑백 필름뿐이라 아주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둘째는 3면으로 된 무대 장치를 만들어 화면에 최대한 공간감을 주려고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도는 그가 제작자, 감독, 배우이면서 최초이자 최고의 영화 미술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달나라 여행에서도 인간의 달여행이라는 상상의 세계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우주선을 대포로 날리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버섯을 인간보다 크게 표현해 달색의 식물로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꿈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를 구현하거나 일상적인 사물의 크기를 왜곡하여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멜리에스의 영화 미술적 특징은 르네 마그리트와 같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에 의해서 재조명되기도 합니다.
특히 2012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조르주 멜리에스의 삶을 다룬 휴고라는 영화를 통해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2011년 칸 영화제에서는 무려 109년 만에 수작업으로 완성한 컬러폰으로 부활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SF 장르를 좋아하는 팬으로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지금까지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나라의 여행이었습니다.